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삐딱 두고 시즌5 삐딱한 포차 2023년 새해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상조 다락방의 불빛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그리고 한재학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아직 베트남에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갔다 온 지 한참 돼요. 제가 그때 찍은 거 방송 내고 있고 다음 주에도 한 편 더 나가는데 의외로 또 따뜻한 나라 소식을 전해서 그런지 관심이 많아서 구독자가 많이 보는 분들이 많아서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연말 연초 뜻깊은 행사 하셨던데요? 이제 뭐 계획된 건 아니었고 이제 누가 제안을 해서 야 연말에 우리 이렇게 좀 모여서 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공지를 했는데 야 그러면 내가 떡을 해갈게, 내가 뭐 꽃감을 가지고 올게, 네. 내가 귤을 가지고 갈게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난 그럼 공연을 한번 해줄게. 뭐 이런 분들이 한 서너 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우리끼리 모여서 노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한 70여 분 정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서 있다가 가시기도 하고 어쨌든 2022년 마지막 2시간과 2023년 첫 1시간 그래갖고 3시간을 이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청주의 아주 유명한 명소 다락방의 불빛이 우리 청주 시민의 살롱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에 송년 신년 넘어갈 때 좋은 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재혁 의원님은 뭐 새해도 찬바람 맞고 떡국 먹으러 오라는데 안 가고 아주 바깥이 춥습니다. 뭐 새해 첫날부터 이거 하고 네네. 뭐 상황이 좀 어때요? 지금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서 전혀 이제 풀릴 실마리는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네. 저희는 근데 저희 나름대로 또 그 민생과 그 언론상에 계속 그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다음에 민생 그 현장에도 가가지고 네. 저희 할 일을 해야겠다는 게 또 저희 목표입니다. 아니 임정수 의원은 네. 신년 인사에 참석하셨던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임정수 의원님이 연초부터 개원하고 나서부터 행동을 알고 그다음에 그 전에 접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는데 오히려 특히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당황하시고 때로는 분개하시고 굉장히 실망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식사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신 의원님들은 두 분이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고 막 그러시고 한 분은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막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동료 의원들한테는 초선 의원님들은 사실 그런 기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망이 나는 게 없었는데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많이 조금 실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청주시 의회가 첫 때부터 반쪽이 됐는데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다만 민주당 단결력이 뭐 횟수로 따지면 2년째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삐딱토커님들에게 새해 사자성어 요새 유행하니까 혹시 한번 준비해 오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의원님은? 예, 저는 예전부터 제가 좋아하던 말이 있습니다. 잡화장엄이라는 건데요. 잡화장엄. 예, 예. 이게 이제 줄여서 화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불교의 왜 조계종, 뭐 천태종, 화엄종 뭐 이런 네. 종파가 있잖아요. 그 화엄종의 그 화엄이 그래요? 잡화장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그 회사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네.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비범한 조직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들꽃도 한 송이 한 송이는 그렇게 귀하지 않은 꽃이라 하더라도 네. 그게 무리를 이뤄서 크게 넓게 피어 있으면 그게 아주 웅장한 장면을 연출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비록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동참하면은 그게 또 위대한 일이 되는 것처럼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올해 목표한 게 또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라디오라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디오 네. 세대라서
그 라디오에 예전에 그 DJ들이 이렇게 진행했던 라디오는 전파를 타고 네. 허공으로 흩어져서 이제 다시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녹음해 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이 돼 있는데 파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거를 올해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젯밤에 이제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뭔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야 이런 거는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어. 이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소한 일들을 누군가가 청주 여기저기서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청주가 문화 도시가 되고 행복한 도시가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그 잡화장엄을 이제 골라봤습니다. 장엄하군요. 처음 네. 들어봤습니다. 아, 예. 그게 그런 의미였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글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은요? 네,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하는데 네. 먼저 그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노란 지위라고. 누란 지위?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운 형세라고 해서 음. 그 5월 초 취임 이후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헛발질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세이고 그럼 이제 거기에 그런 정부를 갖고 있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도탄지고라고 도탄지고. 그래서 진흙수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듯한 고통에서 삼고 시대에 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를 발판 삼아가지고 앞으로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네. 그래가지고 잘하라는 의미로 이제 권토중래. 네, 그래서 중원에 흑먼지를 날리면서 다시 온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3개씩이나 준비하셨군요. 저도 잠깐 생각해봤는데, 요새 교토 삼굴이 유행이더라고요. 토끼가, 영악한 토끼가 뭐 3개의 골을 파서, 뭐, 이렇게 위험을 회피하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 얘기했고, 김영환 지사도 얘기했던데, 저는 그래서 태희 삼굴. 해가지고, 빠르게, 다르게, 따뜻하게, 올해도 저희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건투를 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할게요. 신년사도 살펴보고 또 여론조사도 신년 되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그 통해서 올 한 해 전망도 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어요. 네네. 뭐 신년사가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 뭐 기자회견도 안 한다고 뭐 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전체적인 신년사 평가를 좀 의원님부터 해보실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하긴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연금 개혁 얘기를 계속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 연금을 처음부터 납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에 가입할 때 아마 그때 55세부터 준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60세로 늘고 지금 65세로 이제 제가 65세부터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연금을.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이 돈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뭐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고요. 네. 또 올해부터 나이를 또 이렇게 줄여준다고 하잖아요. 만 나이 그거 줄이는 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2살까지 뭐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는 네.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내 그 몸은 나이를 먹어가는데 숫자만 줄여가지고 연금을 또 더 늦게 받는 거 아닌가. 그 이런 생각은 또- 또 한 번도 네.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냥 1년을 먹고 가는 거네? 1년을 더 늦게 받는 거가 되는 게 아닌가. 오. 그런데다가 만약에 그거를 또 65세가 아니고 뭐 67세 뭐 이렇게 주겠다고 하면 뭐 몇 년을 더 늦게 받는 건데 이거는 그 우리가 국가를 믿고 연금을 가입한 건데 네, 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되면 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역시 경제 전문가라 그쪽에 딱 해석을 하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나이가 줄었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연금을 늦게 받는 거죠. 한살 줄으니까 네. 어떤 사람 2살 줄면 더.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숫자 노름인 거죠. 어쨌든 그거는 뭐 따져볼 대목이 없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줄거나 근데 연금 개혁하는 게 사실은 그죠? 그렇죠. 일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뭐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네, 네. 그 연금이 이제 자꾸 소진이 돼서 더 저보다 더 나이 어린 분들은 연금을 계속 내기만 하고 나중에 받을 때는 연금이 고갈되는 이런 사태가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이전에 처음부터 설계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돈이 막 쌓여가는 시기니까 돈이 계속 지금 쌓여가서 뭐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연금이.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은퇴도 하고 이제 소득도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사장님 또 하세요?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약하게.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와서 자꾸 늘어지니까 이제 연금 믿을 수가 없다. 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쪽은 해석은 어땠습니까? 아, 저는 그 영화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해서 보면은 이것이 훈시인가 신년사인가 아, 구분이 분신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봤는데 약 9분 정도 발표를 했고 네. 전체적인 큰 맥락은 이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인데 네. 그 분야가 협소한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정치도 없고 그다음 경제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도 아주 일부분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우리 사회에서 사회 통합이라든지 국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특히 대북 문제라든가 아니면 군사 안보 문제라는 것들이 반드시 다뤄져야 하고 여태 대통령도 다 그걸 다뤘는데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만 해가지고 특히 그 전체 분량 중에 노동개혁이 한 35% 40% 정도 돼가지고 왜 이렇게 노동개혁에 집착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결과 얼마 전에 이제 화물연대 쪽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네. 강경 대응을 한다고 네. 했는데 그게 사실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지지층한테 굉장히 주요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여기에서 주요했고 거기서 그 지지율이 30% 초중반에서 30% 중후반 어떤 데는 이제 40% 정도까지 뛰는 걸 보고 이거다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약한 고리. 네. 노동을 막 때리면 네. 이제. 그래서 뭐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서 뭐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 뭐 귀족 강성노조와 기득권 유지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노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민주노총과 이렇게 전면전을 선포를 했고 이 신년사의 이 주제가 너무 좁아가지고 앞으로 사실 신년사를 보면 올해 뭘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전반적으로 다 드러내줘야 되는데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중요한데 너무 협소하다. 아. 네. 신년사에 맞지 않는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어떻게 해요? 조선일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어서 조선일보랑 29일, 30일 네. 양일간에 거쳐서 편집국장, 뭐 정치부장, 경제부장 다 나왔어요. 네, 어. 그래가지고 둘러싸가지고 거기 안보실 수석들이랑 뭐 홍보수석 해가지고 한 10분 가까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정치 얘기 나오고 안보 얘기 나오고 부동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모랑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믹싱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 정도의 이 신년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 약간 좀 준 부분은 신년사에 덜어내고 안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만 줬다고 하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플러스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는 굉장히 반발하면서 이 일방소통에 대한 우려를 덜어냈는데 MBC가 얼마 전에 이제 비행기를 못 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행보가 2023년에도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어제 밤에 KBS 청주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다는 게 한 55%, 잘한다는 게 39.8%인데 이게 충북 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니까 충북 도민이 좀 보수적인데 네. 못한다가 55% 정도 나온 거는 야, 요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중대선거구제 얘기도 나오고 네, 하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거가 사실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반 정도밖에 반영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가 사실 좀 많긴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아, 그래요? 예, 많긴 하는데 그게 반영이 그대로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청주를 예를 들면 뭐 무심천
이쪽 둘로 나눠서 지금 4개인데 둘로 나눠서 하는 거 아니면 청주를 하나로 아마도 청주를 다 나눠서 네. 청주를 하나로 보고 네. 거기서 이제 4명을 뽑던가 아니면 뭐 5명을 뽑던가. 아, 그럼 1, 2, 3, 4등이 되게? 네, 맞습니다. 한 10명 나와서 1, 2, 3, 4등이 되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대선구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아, 네. 중선거로 하면 2개 정도로? 네, 2명이나 3명 정도까지. 아, 상당, 청원,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네. 흥덕, 서원 나누고. 네, 그래서 거기 뭐 흥덕서원에서 2명을 뽑는다. 원래 2명이었으니까 2명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묘미를 살리려면은 뭐 3명을 뽑는다거나. 대신에 이제 그러면은 선거구 개편이 전면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또 이 선거구 개편은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치 개혁이 지금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내고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3개월 안에 결정이 안 되면은 큰일 납니다. 중대선거구 되면 출마하시. 아니, 4등만 하면 되잖아. 임기를 끝까지 수행을 하고. 아, 황영우 정식 발언을. 근데 중대 선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뭐, 네. 너무 1등만 되니까. 사표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청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박빙이 최근에 좀 있었나? 빙이 뭐 1% 차이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제도 할 만하다고 보는데, 그래봤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 뭐 혜택 있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시도가 좀 필요한데 문제는 그 우리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이 이게 사실상 기득권이거든요, 사실상. 네. 근데 이걸 놔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특히 3개월 안에 이 기득권을 놓는다는 게 가능할까? 안 된다고 봐요. 저번에 위장정당 내서 가지고 정의당 죽이는 거 봐요. 그래서 아유, 반성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랬는데 요번에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됐더라고요. 네. 보면 정호택 의원이 잘한다. 네. 33.4, 잘 못한다. 47.1이나 네. 돼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리고 도종환 의원 36.5 대 49.8. 네. 못한다는 게 50% 가까이 돼요. 네네. 흥덕구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역위원장님?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은- 여론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여론은 고 청주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포함을 해보면은 표진 모집단이 과연 이제 제대로 됐는가 과표집됐다고 좀 생각을 좀 들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중간평가나 아직 사실상 중간평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아직 한 1년 두세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지역에 그 새로운 아파트 지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저희 있는 지역구에 제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팔은 안 오르고 있는군요. 또 다른 분들 네. 이장서 국회의원은 36.7 대 40.3, 네. 변재일 의원은 37.6 대 37.8 비슷해요. 네네. 어쨌든 상당구에서 정호택 국회 부의장인데 거기 또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못한다가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국민들의 정서 자체가 일단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 뭐 많이 없어도 된다 막 이런 네. 시각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잘하지 않으면 일단 못하는 쪽으로 아. 이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상당구에서 상당구 도전자들이 지금 아주 어젯밤부터 밤잠을 못 자실 것 같은. 아니, 그 허경영 그 옛날 그 대통령 후보 나왔던 허경영 씨가 그 국회의원들을 뭐 전부 다 뭐 싹 새로 뽑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100명만 네. 있어도 된다든지 뭐 이런 과격한 발언을 했을 때 국민들이 엄청 환호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안 좋은 이런 이미지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사이에. 네. 그러니까 특별히 잘하지 않으면 그냥 별로 존재감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못하는 걸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도 동감하는 게 그 사실상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은 혐오하기 딱 좋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내 피부와 살에 와닿지 않는 정책이 없으면은 약간 덮어놓고 그냥 다 평가 절하해버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이 좀 부정이 뭐 한 50% 60% 이렇게 나오는 근데 또 이제 막상 선거를 들어가면은 그렇죠. 또 부정이 있어도 일단은 그 당시의 이 흐름, 그러니까 흐름. 국정 운영에 대한 뭐 지지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뭐 반대를 할 것이냐에 플러스 그 다음에 나온 후보들을 보고 그래도 저 후보는 찍어줘야지, 저 후보는 안 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미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참고 정도만 하고 예, 그 경각심 정도 갖는 걸로 좀 생각하면 어떨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여론조사 보니까 차기 도지사 후보로 떠오르는
동남사군의 박덕금 의원은 그 동네에서 잘한다는 평가가 훨씬 높더라고요. 아니,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차기 도지사 후보가 나와요. 아니, 그 중에 한 명으로 예. 그 당내에서는 아주 그 민감한 얘기죠. 그 중에 한 명이니까 네. 실제로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더라고 보도자료를 동남사군에서. 아, 그래요? 제가 그쪽에 취재를 잘 안 하는데. 일단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의 평가가 상당히 바까군요. 네. 그분들은 사실은 한다고 하는데, 그죠? 예.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좀 아쉽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도지사 신년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토 3굴도 얘기해서 뭐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 개혁도 하고 따뜻하게 도정하겠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잘한다도 44%, 못한다 37.8%. 최근 여론조사 중에는 제일 희망적인, 맞습니다. 제일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랄까 진정성 같은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페이스북 같은 데도 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글들을 좀 장문으로 여러 번 올리시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시니까 또 40대, 50대, 60대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SNS 이쪽은 많이 해서 그런 글들을 보면서 진짜 진정성이 느껴진다. 잘해보려고 하는구나. 잘하고 못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진짜 잘해보려고 하는데 좀 안 도와주는구나 주변에서 약간 그래서 막 뭔가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반영됐다고 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그 김영환 지사님 하시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톡톡 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잘하려고 애쓴다는 느낌이 보여요. 그런 느낌이. 네, 그 뭐 결과랑은 별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선반영된 거 아닌가. 반영되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실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그러면 이제 박덕흠 의원님께서 김영환 지사님이 새벽 3시에서 4시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아침 7시면은 이미 네. 해가 바이오 리듬을 따지면 점심 때쯤인 거예요. 난 사람들이 아침일 때 3시간 후에 점심 때처럼 새벽 일에 아주 활기차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길게 글을 쓰고 아침마다 전화를 그렇게 한다는데 그거 너무 피곤한 건 요새는 전화를 안 하시는가 본데 하여튼간 이범석 시장도 전화 많이 받았다 해서 아주 짜증내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지사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뭐 개인 신변 정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생각 정리를 하신다는 건 좋은데 아침이면은 이제 막 7시면은 사람들 일어날 시간인데 이제 그때 당연히 일어났겠지? 생각해가지고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보세요? 하면은 그래서 남들은 막 숙취해서 헤매고 있을 때 근데 뭐 어쨌든 부지런하시고 제가 좀 놀란 거는 페이스북에 보니까 막 한탄하던데 뭐 예를 들어 학생도 없는 도립대에 뭐 수백억 들여 기숙사를 그걸 왜 줘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연수원을 저기 제천 옮기는 거 제천분들은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고 약간은 돈키호테식 약간 움직임이 있잖아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뭐 언론에서 해석하기로는 전 이시종 지사 정책을 뭐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약간 지금 낭비성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네. 그거 왜 옮기는 건지 하고 나는 도립대에 왜 그 내용을 보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막 분개하는 그러니까 모르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모르면 화가 안 나는데 알고 나니까 막 화를 내. 이러니까 이게 이 긍정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잘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막 끄집어 내리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도립대 기숙사에는 학생들이 다 들어갈래나? 아이고. 학생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혹시? 요번에 우리 딸이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래요? 거기도 예, 이제 축하드립니다. 예. 월세를 이제 지역이 이제 좀 약간 시골에 있다 보니까 연구소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월세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거를 하면은 돈이 좀 덜 들어가고 나중에 학생이 확 줄었을 때는 건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월세 지원해주면 그 지역에 예, 여기 저기 상권도 살고, 저 예. 임대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그렇구나. 저도 이번에 우리 딸 전세 아이고 힘들었어요.
하여튼 이게 부모들 힘든데 하여튼 근데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영환 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거 없습니까? 그 하나로 이제 내륙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 명칭이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명칭 변한 거를 보면은 그 내륙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기 전에 이제 막 충청이라고 하고 충청하기 전에는 또 무슨 바다 없는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바다 없는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충북도만 바다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종시도 바다가 없고 대전시도 바다가 없고 그다음에 저기 대구시도 바다가 없고 서울도 엄밀히 따져서 바다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제외하고 뭐 충북만 혜택을 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름이 막 변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몇몇 의원실 이제 선거를 하면서 알게 된 몇몇 의원실 특히 이제 충청 쪽과 강원 쪽 몇몇 의원실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네. 오.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약간 닭쪽 게 지붕 쳐다보듯이 아니 뭐 충북의 김영환 지사님이 하신다는데 잘 하시겠죠 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자기 얘기가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의원실에서 지금 좀 다들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구나. 근데 그게 제가 전화한 데가 민주당뿐만은 아니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도 이제 건너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특히 이제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이거를 같이 좀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다른 뭐 의원님들이랑 그 의원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시큰둥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제 특별법이니까 이거 네. 만들려면 보통법도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여기 전개되는 과정이 여기 1년 내에 되겠습니까? 1년 내 어려울 것 같은데요. 1년 내 안 되면 내년에 선거하면 자동 폐기되잖아요. 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내륙지역 특별법에서 1년인데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만 이제 특정화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백두대간을 잇는 어떤 그 지자체들끼리 해서 뭐 백두대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그 태풍만 오는 여름이 되면은 우리 서해안 지역과 동해안 지역이 초토화되니까 그때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해갖고 형평성이라는 게 굉장히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의원실에서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게 왜 시큰둥하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 다른 광역지자체의 이 장들께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어필을 할 수 있는데 거기만 해주면 우리는 뭐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가 또 내 지역구 예를 들면 충남에 있는 의원인데 충남지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충남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은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이거 충북에만 이거를 혜택을 주는 거네? 그뭐 바다에 있는 시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광역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전주도 그렇고 어디 뭐 전주 옆에 군산인데 군산은 또 바다가 있잖아요. 그럼 전주는 바다가 없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도 내륙지역 특별법 해줘 이러면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라도 쪽에 있는 의원실에도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나중에 혹시 재산 안 되면 기자 생활 하시면 팩트 체크를 잘 하시네. 왜냐면 근데 내륙지원 특별법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됐으면 좋겠는데, 요게 진짜, 이게 뭐 이해관계가 막 서로 얽히고, 시간이 이다 보니까, 하여튼 좀 불투명하다. 그러니 좀 더 가열차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거 뭐 여담인데, 그, 김명환 지사가 이재명 킬러잖아요. 근데 주장하는 게 각 당 보고 당론으로 채택해 주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채택 안 할 리는 없으나 당론으로 채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론으로 채택하는 거는 지금 저희 청주시의회도 당론 채택하기가 힘든데 169명이나 되는 그 우리 민주당이나 아니면 100명이 좀 넘는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거는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또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저는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근데 이제 내륙지원 특별법이 안 되면 청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실 거의
어렵잖아요. 네. 뭘 건물 같은 걸 못 짓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대청댐도 그렇고 그 수변 인근 지역이 개발이 다 묶여 있으니까 거기를 관광자원화해서 다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김영환 지사 그 신년사의 전문을 보면은 네. 앞 뒤로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 비전을 세우자고 시작해서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의 원년을 만들자고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레이크 파크 해갖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으려고 보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시에서는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다 나서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 안 나선대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 국회의원분들은 아유 그럼 뭐 그 충청북도만 하냐 우리도 하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안에서는 우리 내륙지원 특별법에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건데 여기서 여당 야당을 가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럼요. 다 같이 여기 협조를 해서 그렇죠. 이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밀어붙여야 되는 거 맞는 예.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거 이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니 탓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벌써부터 뭐 변절위원 승질내가고 막 행사 중에 나가고 그런 게 왜 뭐 민주당 안 도와주느냐 식으로 얘기하고 도정환 의원이 무슨 토론했는데 공동 주최자 이름을 안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거를 막 민감하게 자기도 모르는데 왜 안 올렸는지. 저도 확인을 도정환 해봤는데 의원이 왜 빠졌는지 모른다는 자기도 거예요. 모르는 게 아주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이쪽에서는 심각한 거에 뭐든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 되면은 당신 탓이라고 할 건데 더 중요한 거 그 이범도 시장하고 사이가 별로라며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힘이나 힘을 똘똘 뭉쳐서 어떻게 좀 하고 민주당을 이렇게 결합해야 되지 않아? 그게 순서 아니겠는가 싶은데. 그래서 이게 되게 맹점인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면 자기 치적인데 안 되면 남 탓이듯이 이번에도 이제 국회에서 2023년 이제 639조 정도의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상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아는 게 국민의힘이 이 청년, 노인, 어린이 쪽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네. 근데 현수막에는 거기 반영을 했다고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갖고 마치 국민의힘이 반영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된 거고 안 되면은 현수막에서 쓸 수 없지만 누가 발목을 잡아서 안 됐다. 이런 약간 정치적 수사로 변질되는 게 굉장히 쉬워가지고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곁까지 약간 또 빠져줘야 돼. 이범석 시장 얘기 안 하면 또 서운할 저 거잖아요. 너무 서운하죠. 그죠? 우리 이범석 시장님하고 뭐 어느 행사장 갔더니 네. 이범석 시장이 딱 도착하니까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벌떡 일어나서 네, 나가더라. 네. 그게 무슨 행사였어요? 그게 이제 상당부의 사실 지역 행사였습니다. 음. 네, 제가 구체적인 행사명은 모르는데 거기 이제 앉아 계시던 의원님한테 직접적인 경위를 좀 들었는데 지역 행사인데 의장 시장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시장과 의장이 불통과 협치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시 행사에는 보이콧하고 지역구 행사는 챙기자라는 게 이제 저희 의원들이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지역구 행사에 이제 시장 의장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갔죠. 그랬더니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 한 분께서 좀 불쾌하셔가지고 좀 약간 상황은 안 좋게 됐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이제 부시장님이 정년을 하셔갖고 오세동 부시장님 나가셨는데 그 후에 이제 행정학과 후배인 한 분을 좀 데려오셨잖아요. 신병대 부시장. 네. 데려오셔가지고 그 2급의 아주 고위, 초고위 공무원을 이제 중앙부처 쪽에서 데리고 오셨는데 그런 거와는 별개로 자기 후배는 챙기는데 이 시의회와의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움직임은 전혀 없고. 아니 그 보좌관도 있고 네. 뭐 그 담당 부서도 장도 있을 텐데 뭐. 전혀 저희한테는 그 전혀. 접촉했다는 이런 저기가 그게 없었고. 이제 의회 일이니까 이제 여야가 해결하라. 뭐 그렇게 해서 좀 지켜보는 걸까요? 저는 이제 지켜보는 것보다 그 시장이 사실 집행부가 의회 쪽보다는 현실적으로 힘이 센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힘 센 쪽에서 사실 뭔가를 내밀어 주는 것들이 그런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보면은 또 우리도 굉장히 고민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점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강대강의 이 기조는 아니 날씨도 추운데 강대강으로 날씨 추운데 강대강으로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박안희 원내대표 떨려나게 생겼던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없습니까? 네, 그럴 일은 없을 거고. 그거 뭐 김병국 의장이 네. 그렇죠. 시기에서 박안희 원내대표 당신이 사과하거나 이러면은 뭐 책임지라고 하는 건데. 책임지라고 하는 건데 뭐 하여튼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위원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여야에 대고. 예, 예. 뭐 이분은 자기 얘기만 할 테고. 근데 뭐 무조건 또 뭐 잘 지내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대립 구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혜택이 가는 거니까요. 뭐 다 같이 친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 네. 또 대립할 땐 대립하고 또 같이 힘을 모을 땐 모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김병국이나 박안희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인가요?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죠? 예. 그 협치 정신을 되살려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협치가 안 된다는 증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모 신문사에서 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네. 다른 분들은 긍정이 높거나 긍정 부정이 비슷했는데 우리 이범석 시장님께서만 그 부정이 10% 높다는 점을 충청님이요? 그러니까 저기 청주시민이 잘 아니까. 청주시민이 잘 아니까. 네. 남 도지사 교육감은 사실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청주시민들은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엄동설안에 그 민주당 네.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몇 명이에요? 저희 부의장 한 분 계시고 상임위원장 4분 계시고 네 분이군요. 예. 사표를 냈잖아요. 네. 사퇴서를 내가지고. 네. 근데 법인카드도 다 반납해서 그거 이제 밥도 못 먹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원내대표 카드에 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카드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의회에서 양당 원내대표한테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카드에 의지하고 있다는 표현이 우스운 게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아니 뭐 다른 위원장들도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요긴하게 쓰셨을 텐데 네. 추운데 네, 칼국수에다 한 그릇 먹어야 추워요. 되는데. 이제 칼국수밖에 못 먹는 상황이 된 거가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막느라고 힘이 없어. 제가 찍었는데 힘이 없어. 아주 힘을 길러서 막으려면 제대로 좀 딱 막고. 알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마지막으로 우리 딱톡들께서 새해 덕담 한 말씀씩 더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의원님부터 하시죠. 예, 그 올해 이제 2022년이 지나고 올해 2023년이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삐딱 토크를 조금 더 삐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좀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고 의정 활동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50대 정도 되니까 이제 건강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래서 시청자분들 건강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또 원하시는 일 이렇게 성취되는 2023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소셜미디어 테이도 삐딱 토커님들과 함께 새로운 이 세상을 새해를 또 삐딱하게 관찰하고요. 저희가 뭐 또 하노이도 최근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특집 프로그램을 여러 개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에 어디로 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